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초호화 별장에서 지금 첫날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북한이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이고 나는 그것을 축복한다. 뭐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는데 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외교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승인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아니고 남한과 북한이 종전 이 협상을 하는 것을 나는 승인을 한다. 한마디로 승인을 한다는 얘기는 종전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도 내 승인이 필요하다. 일단 해봐. 이렇게 던졌다는 게 정확한 영어 번역입니다. 축복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이상하죠. 그래서 당연한 게 이 정전협정, 그러니까 6.25 전쟁을 중단한 그 협정에 이승만 대통령은 저런 빨갱이 놈들하고는 난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서 빠졌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 북한이 사인한 거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상기시켜서 너희 한번 해봐. 근데 내 승인이 필요하다. 이거를 사실 갖다 박아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잘 이해를 다르게 하는 이른바 보수 쪽 농객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부시 대통령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비교할 때 부시 대통령은 육자회담 때 서명한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종전협정, 평화협정, 북미수교 갈 수 있다고 다 해놨어요. 이거 원래 그냥 육자회담에서의 그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거기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비핵화를 자꾸 깨니까 김정일이가 비핵화를 자꾸 깨야 되니까 그 뒤에 따라올 프로세스인 종전협정, 평화협정, 북미수교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죠. 이제 무의미하게. 그러니까 넌 일단 핵부터 뽑아. 그 뒤에 건 얘기할 것도 없어.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협정 한번 너희 해. 문재인이하고 김정은.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뭘 모른다. 위험하다. 지금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부시 대통령 때 노무현이 워싱턴 가서 미친 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그러니까 계속 노무현은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는 상황에서 북미 수교, 종전협정 북미 수교로 가자고 떠들어대는 지금 얘기하는 단계냐 동시냐 뭐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근데 부시 대통령은 비핵화를 자꾸 깨는 놈들한테 그 뒤에 거 얘기할 수 없고 그 대신에 비핵화를 하면은 프로세스 밟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이 그 부시 대통령 옆에 놓고 좀 더 확실하게 정전협정을 좀 더 확실하게 깨달라고 그러니까 종전협정으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놈들이 핵을 뽑을지 안 뽑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또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핵을 폐기하면은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근데 노무현이 또 거기서 떠든 겁니다. 북한 김정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답을 더 확실하게 해달라. 그냥 부시 대통령이 짜증을 확 내버렸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회고록에다가 노무현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교를 해서 부시는 비핵화를 전제로 지금 종전협정을 간다는 건데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핵을 뽑지도 않았는데 웬 종전협정을 하라고 승인했냐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는 저놈들이 나를 만나는 상황에서 지난번 부시나 오바마나 트럼프 때처럼 사기치는 건 불가능하다. 이미 만나는 것 자체가 이미 핵을 뽑는 것은 결정이 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이번에도 와 엄청나게 뭐 잘 되는 것처럼 쭉 막 자기 자랑도 하죠. 이 남북한이 이 종전협정 하는데 내가 다 승인을 했고 내가 결단 안 내렸으면 안 된다. 막 자화자찬하다가 그러나
김정은이 안 만날 수도 있다. 일이 안 풀리면은. 그러니까 5월이든 6월이든 김정은이가 자기 앞에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냥 핵을 뽑는다는 전제로 만난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핵을 뽑는다는 것은 결정이 난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안 만나고 아베 시켜서 해상 포위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전협정 원래 핵 뽑으면은 그 협상하는 걸로 돼 있었으니까 육자람 때부터. 그럼 지금부터 해. 어차피 나는 너네들이 핵을 뽑는다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너희 뭐 나한테 거짓말하면 너희 둘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 해봐 종전협정. 이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한국 언론이 지금 거의 안 쓰고 있는데 지금 미디어치는 지금 미국 언론하고 일본 언론 지금 다 찾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납북자 귀환을 김정은이하고 회담 때 올리겠다고 공개적으로 합의 약속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 지금 그거 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거 하러? 여기 지금 워싱턴에, 이제 플로리다로 오기 전에 계속 납북자 가족 만나가지고 사진 찍고 뭐 난리 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안 해주면은 아베 총리는 목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사학 스캔들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걸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예견이 돼 있었는데 확실하게 못을 박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납북자 3명이 있어요. 일본이 납북자 12명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걸 안 다룰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도. 근데 둘이서 이 협의를 할 때 아베 총리가 좀 세게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거는 분명히 다룬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 언론이 보도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인지를. 자, 일본은 곧바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북미 회담에서 납치 문제를 다뤄달라 요청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기하겠다는 든든한 발언을 했다. 이는 납치 피해자 가족에게 큰 용기가 되는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과 공조하여 하루빨리 모든 납치 피해자가 귀국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정세를 중심으로 통역만 대동해서 55분, 소수만 참석한 회담은 70분 했다. 둘이서 55분, 떼거리로 70분. 요 55분 얘기한 거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 70분 얘기한 거는 아마 납치 문제하고 종전협정 그거 내가 승인했다 그 얘기했을 거고 요 55분 둘이 만났을 때 무슨 얘기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분명히 문재인과 김정은이 전략 무기 철수를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획책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까 요 둘이서만 얘기했을 겁니다. 55분이.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발표할 때 딱 나눠버리잖아요. 둘이 55분, 떼거리로 70분. 참 무서운 나라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이 스기 장관은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미사일을 폐기하기 위해 최대한의 압력을 할 것을 미일 정상회담에서 확인을 했다. 그리고 뭐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얘기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김정은이 만났다 관련해서는 이게 물어보니까 기자들이 그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다만 확실하게 정보는 공유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자, 일본 관방장관의 성명의 핵심은 지금 종전협정 얘기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종전협정 얘기 안 나오고 납치 문제를 트럼프와 함께 풀기로 했다라고 나오고 지금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미국의 납치자 3명도 이번 기회에 같이 데리고 온다. 김정은과 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다. 자, 미일은 이걸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단지 핵 뽑는 게 아니라 납치자들을 데려오겠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 3명은 별게 아니에요. 미국 3명은 잡혀간 지 얼마 안 됐고 그거는 돌려보낼 텐데 일본 납치 12명 플러스 알파는 이걸 지금 북한이 부정해 왔거든요. 김정일이가 이걸 부정해 왔단 말입니다.
몇 명 돌려보냈죠. 그때 고이즈미가 평양 갔을 때.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없다. 뭐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좋아서 들어온 거다.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 일본 쪽 납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김정은이가 일단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납치했다는 점을. 그리고 그거를 일본 쪽이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게 회담 문제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김정은과 트럼프가 비핵화를 3개월 만에 뽑아도 문재인이가 바라는 종전협정과 주한미군 철수까지 갈 때 엄청난 벽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일본 납치자 문제가 나타난 거는. 근데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냐? 일본 지금 12명 플러스 알파 가지고 그러는데요. 우리도 지금 거의 확인이 안 돼요. 일단 이 북한 인권단체에서 추산하는 게 총 납치자 수가 20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만 명. 6.25 때부터 지금까지 20만 명이 납치가 됐는데 그 중에 국군 포로가 4만 명이 납치가 됐는데 생존자가 500명 정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자, 종전협정이라면요. 이제는 전쟁을 멈추고 전쟁을 종료를 해야 되는데 자, 전쟁 이후에 납치 문제는 나중에 얘기한다 칩시다. 국군 포로는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안 끝난 그거 가지고 아직까지 전쟁 중이니까 우리는 포로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지만은 전쟁이 끝났으면 다 넘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벌써 몇십 년이 지나니까 500명이 살아있는데 500여 명의 나이가 지금 90쯤 됐을 거 아닙니까? 90쯤 살아계신 분들은. 문제는 90까지 되셨기 때문에 거기에 아들, 손자, 며느리 또 다 딸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500명에서. 그럼 90 넘으신 분들을 그냥 데려온다? 어떻게 살라고? 직계 가족이 같이 넘어 들어와야 됩니다. 직계 가족이. 그럼 직계 가족이 넘어 들어오면은 그 밑에 있는 또 손자, 며느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생이별 해요? 넘어 들어와서? 제가 이 문제 가지고 고민했을 때 직계 가족이 넘어올 때 일가 친척과 손자 며느리와 수시로 연락하고 만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국군 포로 문제 해결할 때. 그러면 지금까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이산가족 상봉 보세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짓인지. 우리는 저거를 거부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산가족 딱 한 번 금강산에서 만나고 이제 평생 연락도 못하고 못 만나게 하는 이런 비인간적인 일을 왜 합니까? 정부가 금강산에다가 돈 들여가지고.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주면 전화 연락 수시로 하고 1년에 설날, 추석날 마음껏 왔다 갔다 해줘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한 번 딱 만나고 죽을 때까지 다시 못 만나. 그래서 이산가족 한번 만나고 병들어서 쓰러지는 분들이 허다한 겁니다. 이 납북자 문제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데려오면은 남은 가족들하고 평생 생이별해야 되는데 이게 좀 보통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납북자 나머지 이 국군 포로 500명 말고 납북자 20만 명 이걸 또 조사를 해야 돼요. 납북 안 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그 우리가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사가 되겠어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종전협정을 하면서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게 평화협정까지 가려면요. 종전협정은 그냥 일단 국군포로만 데려오면 됩니다. 근데 국군포로 데려오는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벽. 일본이 납치자 12명 플러스 알파 데려오는 것보다 100배나 더 큰 벽을 넘어가야 돼요. 종전협정만 해도. 국군포로 안 데려오면 그건 종전협정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근데 평화협정까지 가려면 납북자 전체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평화협정은 뭐냐? 이제 대한민국이 헌법을 개정해서 헌법상 우리는 한반도 영토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저 김정은의 세력은 불법 점유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북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북괴라고 얘기하지 않고 헌법에서 이제 대한민국 영토는 남한으로 한정해서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작업이 되는데 그거 작업을 해주려면은 우리 국민들 찾아와야 되잖아요. 종전협정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평화협정은. 우리 국민들이 20만 명이 납치돼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안 찾아오고 저 괴뢰 집단을 국가로 인정한다? 이건
국군포로 데려오는 것보다 또 100배가 더 높은 벽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벽이죠. 그것뿐이 아니죠. 탈북자 2만 명 어떻게 할 겁니까? 3만 명이죠, 탈북자. 탈북자 3만 명에 남아있는 가족들 중에서 수용소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아니 이제 남남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나중에 연방제로 묻겠지만은 그러면 적대 국가가 아니니까 이제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을 선택했잖아요. 탈북자 남은 가족들 수용소에서 빼서 너 남한으로 갈래? 북한으로 갈래? 이 정리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 최소한 자유왕래는 시켜줘야 돼요. 탈북자. 근데 납북자하고 또 탈북자하고는 다르잖아요. 북한에서. 납북자들이야 자기들이 납치해서 데려온 사람들이고 탈북자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체제를 배신하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이 벽을 또 어떻게 뚫고 넘어가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벽. 마지막 벽이 이제 북미 수교인데 북미 수교하면은 평양에 미 대사관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 수용소 폐지 얘기 좀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미 대사관이 평양 들어가면은 바로 이 문제를 풀어낸단 말이죠. 인권 말살 문제를. 다 벽이 어마어마한 벽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요. 김정은이나 문재인이가 이걸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봐요. 그냥 종전협정, 평화쇼, 경협, 유라시아로 나가자, 그 김정은이하고 리설주로 좀 내세워서 CF 찍고 이러면은 대한민국의 개돼지들이 박수치고 좋아했고 인권 문제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덮고 가려고 생각하나 본데 그게 됩니까? 그게 돼요? 이번에 지금 이 교도통신보도입니다. 인권 문제는 무조건 그 다 도쿄발이에요. 도쿄발. 한국에서 쓰는 게 없어요. 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이 납북 피해자가 요코타 메구미 아닙니까? 13살 때 납치가 돼가지고 고이즈미가 평양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써왔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이 북한은 그냥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13살 때 납치가 돼서 김정은이 요리사 후지모토 겐진가 그 사람이 여기 언급을 해요. 김정은이에게 일본 말과 일본 노래를 가르쳐준 사람이 요코타 메구미 같다. 자기가 볼 때는. 납치가 된 거에 맞는 것 같다. 요코타 메구미.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요코타 메구미가 역시 한국인 납북자. 한국인 납북자인 김영남 씨와 결혼을 했다는데 이 김영남 씨는 1978년도에 납치가 됐습니다. 이 김영남 씨도 납치가 됐는데 요코타 메구미와 결혼한 다음에 요코타 메구미가 사망을 해서 다른 여성과 재혼을 했다. 자, 그럼 김영남 씨의 모친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인의. 그분이 모친 최계월 씨인데 2006년도 금강산에서 이 김영남 씨와 최계월 씨가 상봉을 합니다. 상봉을 했어요. 아마도 납북자 중에서 좀 잘해주면서 그냥 북한에 정착시킨 사람 중에 한 명이 김영남 씨겠죠. 자, 이번에 이 김영남 씨를 평양에 부르고 모친 최계월 씨를 다시 평양에 불러서 상봉을 시키겠다. 이게 지금 김여정이의 전략이라고 일본 교토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뭐 때문에 이러느냐. 납북자인 김영남 씨, 요코타 메구미가 납북자가 아니라 북한에서 그냥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는 쇼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상봉쇼를 평양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로 한번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북자란 존재를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웬만하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일본만 간신히 그때 몇 명 데려왔었고 고이즈미가 가서. 미국은 납북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보내주겠지만 이렇게 10년, 20년 된 경우 같은 경우는 세뇌도 당했을 거고 포기도 했을 거고 이 조사가 간단치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과 김정은은 이런 요코타 메구미 남편을 통해서 쇼를 해서 덮어서 가겠다. 이 전략을 쓰는 건데 글쎄 그게 되겠어요? 지금 납북자 가족협회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여기 한국의 납북자 가족 모임 최성령 대표가 있는데 납북자 가족회도 있고요. 국군포로 가족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문재인과 김정은이 쇼로 그냥 맡겠다? 그럼 탈북자는 어떻게 할 건데요? 탈북자는 내 가족 들어가서 만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인륜에 어긋나는 폐륜짓들을 문재인과 김정은이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군사전략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도저히 저 문재인과 개돼지를 믿을 수가 없어서 주한미군 빼고 그냥 대만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중국 깬다. 이런 전략을 국제정치학이나 군사적으로는 쓸 수 있는데 지금 문재인과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으로 가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그 정상화된 국가와 연방제를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 한마디로 북한 인권 말살체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자들은 이것까지도 개돼지 쇼를 통해서 돌파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쪽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김정은이 불러서 조인트 가서 핵을 드러낸 건까지 하지만은 평화협정이나 수교까지 가려면 종전협정까지는 할 수 있다 이거죠. 남북 포로 문제만 해결하면은. 근데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까지 가려면요. 이 전체 문제 다 해결해야 돼요. 이 인권 전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북미 수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문재인의 이 지지율이 저는 완전 조작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충분 조작이라고 봅니다. 67% 오늘 이 지지율 조작에 자기도 취해 넘어가서 안 되는 일을 도저히 인륜적으로 안 되는 일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안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은폐로 얻어 터지고 밖에서는 전 세계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세력에게 얻어 터져서 올해 안에 결국 벼랑 끝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같은 사람들 당연히 저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야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는. 단지 대통령 권좌에 끌려 내려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짓을 하는데 김정은이 만난다는데 일본과 미국이 납북자를 다 데려오겠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20만 명의 납북자가 있는데 입도 안 열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